최고 수익을 찍었을 때 4천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리고 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월에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돈 자랑 카자나가는 사람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영업 직군 중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낮을 거예요. 보험이랑 다르게 의리지만 가깝다. 구체적으로 뭐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저는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고요. 담백한 대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부업체 막 이런 느낌인데 저희는 그런 대부업체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1금융권으로도 고객님을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1금융권에서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신협 농협 고객 상담을 통해서 최저금리의 금융사를 안내해 드리거나 더 필요하신 한도가 있다면 최대 한도가 나오는 금융사를 안내해주고 있어요. 피디님 집 사신 적 있으세요? 제가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자가로 거주 중이시잖아요.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했을 때 혹시 정장을 입은 분 소개를 받아서 대출을 받지 않으셨나요? 은행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행 정식 직원들이고요. 대출 상담사는 해당 금융권, 은행과 계약된 법인의 직원으로 영업 조직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들은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부동산 영업이나 온라인 영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객을 만나게 되면 1대1로 서류 안내부터 소득 요건 계산, 그리고 최적의 금융상품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출 상담사의 수입은 고객한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나가면 은행에서 수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과 대출 상담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고요. 수입적으로 괜찮은지 많이 제일 궁금해 하시죠. 이게 영업직이다 보니까 매달 달라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지만 최고 수익을 찍었을 때 3천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리고 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월에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돈 자랑 카자나가는 사람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전공이셨어요? 저는 경제학 전공이에요. 경제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부동산 폭등기가 있었어요. 2019년 정도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그때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공인중개사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따고 부동산을 시작하려고 딱 했는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었던 장인어른이 계셨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부동산 쪽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사, 그 중에서 뭐 건물이라든지 특수한 부분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돼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장인어른께서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거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수입이 굉장히 괜찮다,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이 대출 상담사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많이 없었어요. 정보가 많이 없었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서 아는 사람 없이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보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니 이 업계에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없는 업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느낌으로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매장도. 그런 분들이 현업에 많이 계시는 느낌? 누구나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나는 정보를 다룰 수 있고 뭐 책을 쓸 수 있고 정보 등을 다뤄서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나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너무 많으니까, 상담사 쪽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도 정보도 없고 하니까 이런 정보를 주는 전문가가 돼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명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성함이랑 본인의 소속밖에 안 써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년에 대출 상담을 거의 5천 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제 명함을 보시면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년 대출 상담 5천 건 이상, 부동산 대출 수업 베스트셀러 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인중개사 33회 자격증 보유,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요. 일반적인 상담사랑 다르게 많은 신뢰도를 주고 있는 명함입니다.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 시험이 있는 건지 2021년 3월 25일 이후에 이제 신규로 하시려는 분들, 새롭게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자격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48시간 정도 되는 온라인 교육을 100% 수강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 교육 수료증이 발급이 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시험은 총 50문항의 문제 은행식으로 되어 있는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중에 60점 이상이라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합격을 하시면 이제 자격인증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인증서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1금융권이나 보험사, 상호금융, 새마을신협, 농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 원하는 법인의 계약을 맺고 코드가 나오시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알아두면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위에 뭐 수많은 고객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출 창구에 갔는데 너무 답답하더라. 너무 보수적으로 일단 서류 주시면은 제가 검토해 볼게요. 소득이 없는데요 하면은 가세요. 안 됩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소득이라는 개념, 뭐 소득이 없어도 카드 사용이나 건보료나 연금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5천만 원까지도 소득을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1대1로 영업 조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대출이 나가야지 고객도 좋고 저희도 좋은 거기 때문에 가능한 금융사를 찾아드리는 전문성이 있어요. 대출 상담사들이 은행 창구 직원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은행이 최저금리라든지 뭐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아낄 수 있다든지 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잡아들 수 있다든지 어떻게든 고객에게 최적으로 대출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대출의 한 가지 방법이 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고수분들은 일반 창구에 잘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최고의 대출 전문가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상담사는 그 금융권과 은행과 계약된 법인의 직원이기 때문에 상담사를 통한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다른 상품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금리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맞춤형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추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대출하면은 은행권에 가는 것보다 이 대출 상담사라는 걸 이용하는 게 정말 좋아.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자 줄여봤다. 어떤 분이 사업가셨어요. 신용대출도 투자할 때가 많아서 2금융권 신용대출 한도가 크거든요. 2, 3억이 되는 신용대출을 소득은 되게 높으셨어요. 저축은행 캐피탈사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15%, 17%, 19% 이런 금리로 쓰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계산해 드렸는데요. 원리금으로 그분이 나가는 돈이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이 부동산을 갖고 계셨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전체가 투기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기지역 해제로 70%까지, 비규제지역 서울 지역이면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한 13억짜리 집에 대출이 이제 한 50% 정도 있었던 거죠. 추가로 2, 3억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 3억을 제가 담보대출로 바꿔드렸습니다. 20% 정도 하던 이자를 제가 4.5%대로 바꿔드렸고요. 이자만 내는 거치요건도 활용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에 내는 이자, 원리금만 해도 200만 원 이상 절약해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한테 대표님이 수수료 받는 건 하나도 없고 10원도 없고 제가 해드린 대출액에 대해서 은행에서 수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업을 할 때 난이도가 뭐 높다라든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험 영업이나 의료 영업이나 영업 분야에 있어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고객을 많이 만나야 돼요. 실제 케이스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시험 볼 때 그 원론적인 거와 현실이랑 다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뭐 LTV, DSR을 공부해도 실제로 오는 고객 케이스는 뭐 다주택자, 하나는 투기지역, 하나는 비규제지역, 그리고 뭐 오피스텔 하나를 갖고 있고 지방에 지분을 갖고 있고 추가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많은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팀원들이 많은 법인에 들어가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매주 세미나를 열고 있기 때문에 대출 변화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에 특별했던 어려웠던 케이스들 푼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2금융권 보험사인데 옆에 팀장님이 1금융권이에요. 그러면은 1금융권 요즘 어떤지 동향도 알 수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대출의 업무에 빠르게 대출 업무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약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요? 영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성적이거나 통화를 잘 못한다 이런다면은 성과가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통화나 문자, 연락 등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관리나 고객 통화를 하시는 부분에 강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셔야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나 텔레마케팅을 해보셨거나 보험 영업이나 다른 영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단점일 수 있는데 대출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나갈 때까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금융권이나 보험사들 최근에 대출 중단 이슈가 정말 많아요. 투기지역, 갭투자 방지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될 거예요, 최적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금융사들의 정책 변화 때문에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그 고객도 수천만 원, 수억의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정말 큰 위기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는 압박감이 있고 고객의 대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대출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정확한 금융사별 정책을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다면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어요. 영업 직군 중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낮을 거예요. 보험이랑 다르게 을이지만 갑 같다. 갑의 영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고객한테 필요한 상황의 대출을 정말 최적의 금융사를 알고 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이 사람이랑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출을 해주는데, 그리고 상담사들은 대출이 실행되면 은행에서 수당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다라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미래에 있을 거에 대한 그 필요를 지금 소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인 영업이 많죠. 이거 좀 나도 들어줘. 근데 대출 영업을 지인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나 대출 영업하는데 너 집 사. 내가 대출해줄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이 어떤 분들이냐, 이미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사야 되는데 한두 달밖에 대출 시점이 안 남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도 굉장히 긴박해져 있고 그 필요성도 굉장히 대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출 영업은 을이지만 영업함에 있어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갑이 될 수 있다. 이 채널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대출 영업뿐만 아니라 영업 전반에 대한 얘기, 인터뷰, 그리고 최신 영업 트렌드 등 다양한 얘기를 재밌게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